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서류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평가를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인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실 만큼 간단한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서류평가 양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지금 국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는 없고요. 지원 기간이 되면 그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적는 거냐면 그냥 학점 이수 상태, 지원 동기 간단해요. 학습 계획 간단히 적고 그다음 뭐 이런 성실성이라든지 설문조사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적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걸 적어주세요 했는데 뭐 누락했다거나 다른 내용을 적었다거나 그렇지만 않으면은 다 괜찮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기 평가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학점 이수 상태. 홍대교에서 분명히 뭐 2학년 이상인 경우만 지원 가능했을 때 단순히 학년을 보는 게 아니라 2학년 정도의 충분한 학점 이수했냐 그다음에 그 전공과 관련 충분한 학점 이수했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저희도 혹시나 이 학생이 그 학과에 지원하는데 혹시나 그 관련 전공을 뭐 안 듣지 않았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본인 전공과의 매칭 여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 교회의 전공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는지 보기 위해서 적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상대 교회 이 학과를 가고 싶은데 제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저희가 한국의 대학들에서도 전공명이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학과는 전기전자공학부가 있고 또는 그냥 전기전자공학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전기전자학과 다 다르죠. 근데 사실 똑같은 학과예요. 이름이 조금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그 학과가 동일한 학과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커리큘럼을 보셔야지 아 이게 이름이 조금 다른 것이 동일한 학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상대교회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커리큘럼 보세요. 본인이 속한 학과의 커리큘럼과 상대교 학과에 듣는 전공들이 비슷하면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강 과목도 미리 보셔야 되는 게 상대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파견 나가는 24-2학기의 수강 과목을 지금은 현재는 볼 수가 없죠. 상대교도 아직 개설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걸 기준으로 지원을 하시는데 근데 그 과목들이 여러분들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파견 나가면은 중앙대랑 똑같이 수강 신청 기간에 경쟁이 있기도 하고 폐강이 되기도 하고 5학년 과목일 수도 있고 그 과목이 그때 개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목이 있네 이렇게 세 개 오케이 이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과목들을 먼저 다 찾아보고 이게 안 열릴 수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옵션들을 찾아 놓으신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서류평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주의사항, 감정사항만 잘 숙지하셔가지고 잘 쓰시면 되세요. 근데 되게 쉬운 것들이에요. 소속 대학 주전공 다종 학번 이름을 오기입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똑바로 써주시면 되고. 지원 정보, 이런 것들 좀 그냥 잘 써주시면 돼요. 네, 실수만 안 하시면 다 되는 것들이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네, 다전공, 주전공 잘 적어주세요. 이런 거 잘 적어주세요. 이런 것들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주전공, 다전공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렇고요. 그 다음에 다전공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전공도 적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전공 과목 수는 상대교에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를 보는 경우가 이 학생이 단순히 3학년이더라도 그 전공 과목을 적게 들었으면은 불합격 되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학년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그 전공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냐, 잘 따라올 수 있냐를 보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학생들에게 적으라 하고 이걸 저희가 좀 보는 거예요. 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거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포탈에서 선택한 그 1진학, 2호, 3진학, 4진학 그냥 그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 적으시고 영문명도 이제 상대 교회는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지 않죠. 영문으로 보내니까 여러분들의 다전공이라든지 이런 전공명을 공식 전공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적는 게 나와 있는데 지망별로 적어주셔야 되세요. 이게 또 뭐냐면은 상대 패컬티명, 디파트먼트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했을 때 어느 학과로 가려고 하는지 저희가 알아야지, 매칭을 잘해서 본인 학과에 알맞게 가는구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디서 정보를 가져야 링크를 주시면 제가 더 한 번 더 확인하기가 편해요. 아, 맞네, 잘 맞구나. 커리큘럼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공부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지원했구나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사실 저희가 내부 선발하고 노미네이션까지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불합격 되면은 더 난감하죠. 사전에 저희 내부 선발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나중까지 가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물론 최종 판단은 상대교가 하겠지만 저희도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없게끔 지원을 잘 했는지.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교회 수원 신청할 때 어떤 거 드릴 건지 적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많이 적어 놓으면 이제 몇 개가 폐강되더라도 수원 신청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적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교 파견 희망 학기는 뭐냐면 상대교 기준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그냥 24-2학기예요. 근데 해외 대학마다 그 똑같은 2학기를 부르는 단어가 좀 달라요. 보통은 fall semester가 많이 쓰는데 대학에 따라서는 윈터라고 쓰기도 해요. 윈터 세메스터라든지 아니면 그냥 세메스터 1, 세메스터 2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호주는 뭐 TC1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쓰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대방 소통할 때도 계속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계속 fall semester라고 해요. 상대방은 계속 윈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윈터 아니고 나는 fall에 간다고. 근데 사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상대교는 이 9월 학기를 윈터라고 쓰기도 해요. 또 상대교 세메스터 2에 오니?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아니 나는 fall semester에 가. 또 이러면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파견 나가는 학교니까 그 학교의 스메스터가 뭐라고 불리는지 그 스메스터가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쓰는 거예요. 1년 가는 학생들은 두 개 다 써야 되겠죠. 스메스터 2, 스메스터 1, fall 스메스터 and spring 스메스터 두 개 다 써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교회 그냥 학교 이름 또는 위치만 보고 가지 말고 이렇게 상대교회 스메스터 이름이 뭔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갈 수 있도록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생활계획이라든지 홍보계획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 설문조사까지 간단하게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점 인정 관련인데요. 학점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사실 교환학생이 해외 경험도 있지만 학점도 인정을 들어가고 또 이게 어학연수랑 다른 점이 학점 인정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좋은 건데 학점 인정은 그냥 사실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무조건 중앙대 학점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합격하고 나서 파견되기 전에 과목 이수 계획서를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포탈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한번 승인을 받고 제가 이런 과목을 드릴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인정이 될까요? 라고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또 실제로 계획했던 거 이렇게 듣고 성적표 나왔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파견 나가기 전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과목 이수계획서 승인이 없으면 나중에 학점 인정 자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깜빡하고 계획서 안 냈는데 근데 전 진짜로 이렇게 성적표 받았거든요. 이게 아니라 아예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과목이 그 계획 그 뭐죠? 시스템상에서 하다 보니까 과목 이수 계획서 상에 그 과목이 없으면은 아예 이거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기 전에 과목 이수 계획서는 다 신청을 하고 최종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학과장님 승인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는지 자세한 거는 저희가 합격자 대상으로 또 화면 보면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가기 전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갔다 와서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본교 기수강 과목은 파견교 중복 수강 안 되면 무슨 말이냐면 중앙대학교에서 이미 회계학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해외 나와서 회계학 또 듣는 거 이거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외 대학에서 들은 과목들은 전공이랑 자유선택만 인정 가능합니다. 교양 필수는 또 인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 또 신청을 하고 되게 해외 여러분들 최종적 성적표가 나와야지 성적표에 근거해서 학점 인간이 가능합니다. 상대교 포탈에서 성적이 확인 가능하다 이런 거 말고 최종 성적표
공식 영문 성적표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상대교에서 레터 그레이드 A 플러스, A, B, B를 받아도 다 그냥 패스. F는 페일로 되겠죠. 네. 이렇게 이관이 되고요. 진짜 그다음에 고난점이야? 귀국 후에는 최소 1학점 이상은 꼭 이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주민번호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자세한 내용,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것들 합격자 대상으로 한 번 더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또 궁금한 게 그럼 저는 전공을 얼마나 들을 수 있을지 지원 단계에서 학과장님이랑 상의해봐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 합격 후에 많이 합니다. 합격 후에 포탈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합격을 해야지 포탈에서 신청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신청도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건 조금 더 자세한 설명글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교양 필수는 안 되고 전공이랑 자유선택 이 두 개 중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학과장님께서 승인해 주셔야지 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알겠다시피 상대교의 성적표에 레터 그레이드가 나와도 우리는 페일이나 패스로만 인정이 가능하고요. 학교에서 우리는 C로 D 성적은 도저히 패스로 인정하기 어렵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학과 사무실 통해 가지고 모든 F만 아니면 다 패스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전공 과목들은 D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 대학에서 받은 성적표에 최소 한 과목에 더 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올 F를 받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가끔씩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꼭 한 과목을 이관해야 되기 때문에 F를 이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재수강도 안 되겠죠. 해외 대학이니까. 그래서 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네 과목을 신청하고 정말 자신이 없다. 그럼 제발 한 과목이라도 A뿔을 받으면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상대교에서 네 과목을 수원 신청했더라도 여러분들 성적표를 받아서 다 FF인데 하나만 F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학점 인정 신청할 때 그 F인 과목 신청을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관 안 시키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자신 있는 과목이라도 잘 받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교에서 5과목 들었다. 라고 해서 5과목을 다 본교로 이관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그런 거를 또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어학연수로 가시는 분들은, 중국 지역에 가시는 분들 가끔 어학연수를 듣고 어학연수? 그러니까 상대교회 단과대학에서 열리는 전공 수업이 아니라 상대교회 어학원에 있는 어학 수업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먼저 보셔야 되세요. 어학당에서도 성적표가 많이 발급이 됩니다. 그럼 우선적으로는 그 어학당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나와 있는 학점과 과목명으로 이관이 되고요. 상대교 성적표에 학점이 없는 경우에만 이게 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이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어학당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학당도 인정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어학당 성적표에 나와 있는 학점과 과목명으로 이관된다라는 거. 중문과는 어학당 수업 들었을 때 조금 더 제한이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강 과목 관련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환학생이 이제 과목 이수도 중요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됐다고 입학 허가서 받았다고 이제 또 기뻐하시는 또 한 가지 더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수강 과목인데요. 합격하고 나면 이제 상대에서 수강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을 경우에 또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여러분들 과목을 조사하실 때 나는 가을 학기를 가는데 뭐 봄 학기를 과목만 보고서 신청했던 거예요. 막상 신청하려고 봤더니 내가 조사했던 과목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래서 과목 조사하실 때 내가 가을 학기에 가면 가을 학기에 열리는 과목을 잘 조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선수 과목. 선수 과목이 적혀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본교에서 미리 이수한 것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가끔 안 해주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선수 학기, 몇 학기 이상 수강 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대학교 수학 학기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여러분들 다전공으로도 상대교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국문과 학생인데 영어 영문은 복수 전공하고 있어서 상대교에 복수 전공으로 갔어요. 영어 영문학과 학생을 갔어요. 그런데 가끔씩 상대교가 너는 영어 영문학과를 안 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상대교도 역시 판단하는 겁니다. 보통 이유를 보면 여러분들이 복수 전공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들은 과목이 많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수 전공 진입하기 전에 들었던 과목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관련 다전공 관련해서 들었던 수강 과목을 과목 수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수강 과목이 수강생이 안 되거나 또는 이것도 저희도 비슷하죠. 저학년인데 고학년 수업을 시청한 경우 이런 경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그 학기에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된다든지 폐강이 된다든지 아니면 교환학생 신청 불가 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많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에 관련해서는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이 좀 유동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졸업하려면 꼭 이 과목 들어야 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시면은 많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수업을 못 듣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거 다, 뭐 세 가지를 다 못 듣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전공이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공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경우라도 자유선택만 듣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뭐 그래 내가 전공을 들어온 게 아니니까 자유선택 통해서 다양한 경험해야지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의 오픈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 중에 특히 오픈 캠퍼스로 되면은 수강생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교류팀에서는 1차적으로 학생들에게 너 이 수업 들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상대교 과에서 또는 교수가 최종적으로 이 과목 안 돼! 라고 하면은 상대교에서도 국제교류팀보다는 그 학과의 결정이 우선적이다 보니까 수능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7차, 8차 학기 나간 학생들은 학점 관리라든지 수업 수강할 때 잘 중앙대학교 들을 거 다 듣고 필요한 거 다 챙겨서 나가셔야 되세요. 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차로 나가는 하시는 분들은 구차기 등록 세학서 구차기는 공개해서 꼭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졸업과 관련해서 졸업에 위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 전공, 부전공, 복수 특히 전공, 교양보다는 아니죠. 자유선택보다는 전공이겠죠. 이 수학점이 많이 나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본교에서 상대교에 가서 공교랑 똑같은 점수를 다 들어야지. 나는 다들 다 개설되어 있으니까 다 들으면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중앙대학교 다닐 때 본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학점과 들으시고 전공 관련해서는 학연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적은 학점, 그러니까 전공 관련해 적은 학점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전공과 관련해서는 상대교에서 많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 필수라든지 복수전공, 부전공, 도를 필요한 전공 과목을 가능한 한 중앙대학교에서 많이 들어 놓으시고 상대교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수강청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졸업도 너무 중요하죠. 한 과목 부족해서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어학 성적 관련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유효한 성적표는 개강일로부터 2년 이내 상대교 개강일입니다. 상대교 개강일이라 하면 무조건 우리처럼 3월, 9월이 아니에요. 팩트시트라든지 그런 거 잘 보시면은 1월에 개강하는 것도 있고 4월에 개강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 맞춰서 어학 성적 유효 기간이 괜찮은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지원할 때는 사본도 되고 캡처본도 됩니다. 네, 근데 캡처본 할 때는 당연히 성적만 나오면 안 되고 본인의 이름이랑 생년월일 정도의 인적사항 이게 본인 성적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캡처 화면이 있어도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상대교 요약표에
토플이랑 토익이랑 그 칸이 점수가 안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상대교에서 우리 학교 올 때는 최소 어학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나 여러분도 상대교 최소 기준이니까 어학 성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이제 아까 저희가 평점 40%, 어학 40%, 서류평가 20%라고 했는데 그 어학 점수 40%는 그냥 빵점이 되는 거죠. 네. 어학 성적 안 냈으니까 빵점이 되는 거지만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학부에는 가끔 상대교과 토익 점수 몇 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은 가능하죠. 지원은 가능한데 토플이랑 IELTS도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상대교에서 우리는 토플도 받고 IELTS도 받고 토익도 받아.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토익 점수를 내서 제출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그 학교에 지원 학생들 중에서 토플이랑 IELTS를 제출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토플이랑 IELTS 제출한 학생을 선발하고 그래도 남의 경우에는 토익으로도 선발합니다. 그래서 토플이랑 IELTS 점수 보이죠? 우선 선발이라 그거 감안하시고 또 지원 가능합니다. 상대교가 토플 IELTS를 적어놓지 않고 적어놨으면 당연히 토익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또 역시 어학 관련 성적인데요. 아까 이거네요. 상대교 정보지원 유학 후에 토익대 점수 있으면 토익대 지원 가능하지만 토플이랑 IH 우선 선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토플 마이베스트 스코어 생겼죠. 코로나 때 홈 에디션이 생겼어요. 음, 최대한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저희는 이것도 받는데 상대교가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대교 유학표에서 이거를 받는 학교도 있고 안 받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토플 IELTS 말고 중국, 대만 대학들은 HSK를 받고 일본 대학은 JPT, 러시아, 프랑스어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상대교에서 받아주면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이거는 미리 지원하기 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어학 성적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여권이랑 영문명을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세요. 또는 아직 여건이 없으신 분들 여권을 신청할 때 어학 성적표랑 동일하게. 음, 어,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중앙대인데 그 중이 저희처럼 CHUNG를 쓰는 중이랑 JOONG 쓸 때랑 좀 다르겠죠. 외국에서 볼 때는 다른 이름으로 보일 겁니다. 때문에 어학 성적표랑 그 여권의 영문 이름 꼭 통일시켜 주시고요. 좀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학 성적 볼 때 여권을 맞춰서 신청해 주시고 또는 이제 여권을 갱신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꼭 동일하게 여권 영문명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원할 때 여권이랑 그 다음에 여권 또 그 추후에 갱신하게 됐을 때는 갱신한 여권을 저쪽에 바로 보내주셔야 되세요. 그다음 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장학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해외 대학 나가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일단 외부 장학금 먼저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미래에셋 장학금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서울교환학생 아셈듀인데 미래에셋은 뭐 저희가 선발하는 건 아니고 미래에셋 재단이 선발하는 거고, 이 공지가 보통 학생지원팀에 많이 올라가게 돼요. 저희도 학생지원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저희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지원팀에 학생 개별적으로 외부 장학금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을 하는 거고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고 학생지원팀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마 그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이라는 것도 가을 학기 파견날 대상으로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있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저희도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저도 연락을 받으면 그들 노티스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가끔 이제 연락이 안 온다는 건 안 뽑을 때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다음에 아셈듀어 장학금은 이거는 사실 봄학기 파견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4-2학기 지원하실 거면은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네. 가을 학기 대상자. 죄송해요. 가을 학기에 가는 학생들 대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해당이 있으세요? 있는데 이제 가을 학기에 가다 보니까
내년 5월쯤, 4월쯤에 그때 이제 지원 그때쯤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당자들에 한해서 연락을 보낼 거예요. 해당자라 함은 이 아셈디오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학생 한 명과 우리가 그 학생 파견을 가는 그 상대교에서 중앙대우로 온 학생 한 명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쌍이 되어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에 또 그 학교 학생이 우리 중앙대로 와야지만 이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달, 5월달쯤 돼서 먼저 이렇게 한 쌍이 있는지를 먼저 다 맞춰봐요. 그리고 대상자가 되면 그 대상자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받으면은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연락을 못 받으면, 아, 내가 간 학교에서 온 학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이게 아셈 듀오다 보니까, 아셈 유럽 회원국 30개국만 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미국이라든지, 이 나라들로 속한 학생들 중에서 이 나라에서 온 학생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자가 되고, 저희가 학생에게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장학금은 이렇게 가 있고요. 이래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내부 장학금, 중앙대학교 장학금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글로벌 드림 스칼러십이라고 해서 GDS, 저는 그냥 GDS라고 많이 부르는데 소득분위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5순위까지 장학금을 받고요. 음, 한 학기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1년 파견 나간 학생도 첫 학기에만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금액은 이렇습니다. 3분위까지는 200만 원이고요. 4, 5분위는 150만 원이고요. 선발 인원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위에 따라서 몇 명이 지원할지도 모르고 소득분위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소득분위로 저희가 지금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소득분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소득분위 그래서 만약에 난 이 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국가장학금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저희는 그 학생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학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2학기 때 파견 교환학생 합격을 지원할 때 GDS도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예전 소득분위로는 저희가 그 학생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이내 기준만 적용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4-2학기 때 나갈 거니까 24-1학기 때 꼭 국가장학금 신청하거나 23-2학기 때 꼭 신청을 해주세요. 이 두 개 학기를 가지고 저희가 네. 이 소득분위에 따라서 선정을 할 거고요. 나는 계속 휴학했는데요. 라고 하면 휴학 직전 학기까지 보니까 일단 최대한 최근 학기로 신청을 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2차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학점도 설명을 들었고 수강 신도도 설명드렸고 장학금 이제 정말 기타 이게 뭔가 묶을 게 없어서 그냥 기타라고 했는데요. 교환학생은 사실 총 2번 갔다 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 다른 학교에 2번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제가 최대 1년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한 번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한 학기씩 2번 다녀오시거나, 이렇게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씩 나는 2번 가겠다. 그랬을 경우에 두 번째 지원하실 때는 추가 선발에만 지원 가능하세요. 아무래도 처음 나간 학생들이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추가 선발에만 지원 가능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예전 거 추가 선발 요약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선발에도 정말 많은 학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갈 수 있고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연달아는 안 돼요. 그러니까 24-2학기 때 다녀오고 다른 학교 25-1학기 때는 안 되고 중간에 한 학기 텀이 있어야 돼요. 휴학을 하든 재학을 하든 텀이 있어야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들은 가끔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어서 저희 쪽에 질문 주세요. 저희도 면접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서류 신청만 있으니까 잘 작성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기타 촌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다 했는데 입학 허가서까지 잘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강 신청 다 했더니
또 바로 연락도 안 와요. 나중에 연락이 와서 너 이 과목 안 돼. 또는 신청한 과목 다 안 될 것 같아. 다른 거 신청해. 라고 상대가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교 상황이니까 신청을 변경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냥 아예 다 자유선택만 듣고 와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난 도저히 자유선택만 듣고 한 학기를 버릴 순 없어 라고 하면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 성격하고 다 했는데 폐교가 된 거예요, 학교가.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폐교됐으니까 못 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다른 또 기회를 드릴 거거든요. 최대한 갈 수 있는 다른 대학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가 함께 노력해가지고 다른 캠퍼스,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3으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본교 합격자, 내부 선발자 합격이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도 상대교회에 막 연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합격했는데 뭐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상대교는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몰라요, 누군지. 저희가 상대교회 노미네이션을 보내야지만 알게 되거든요. 이 전까지는 상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메일을 보내봤자 몰라요. 그래서 답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답을 해도 엉뚱한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부 선발자 되고 나서는 바로 연락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질문이 있으면 노미네이션 하고 나서 질문하는 게 좋아요. 선대교도 교환학생이 중앙대학교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른 학생도 오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 교환학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미네이션 하기 전에 질문을 보내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엉뚱한 잘못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노미네이션 저희가 우리가 이런 학생 뽑았어 라고 학생 이름이랑 뭐 생년월일이랑 이런 거 다 보내면 그때선 이제 알겠죠. 그래서 노미네이션 하고 나서 이제 상대교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요. 그럼 상대교가 이제 어, 학생들에게 바로 연락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서류를 내세우라고 안내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직접 이제 노미네이션 이후부터 이제 직접 하셔야 되세요. 이제 그런 여권, 재정 증명서, 영어 성적들을 상대교에 바로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 허가서가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합격하신 거죠. 입학 허가서가 나왔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시험 과목이 다 허가된 건 아닙니다. 입학 허가 나오면 다시 또 수강 신청에 관련한 메일이 오고 뭐 수강 신청 됐다 안 됐다 이런 연락이 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허들이 많은데 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준비를 열심히 해달라는 말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은 미국이랑 아시아는 조금 다른 게 좀 따로 빼놨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전공만 갈 수 있는 협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는 종합대학이 맞는데 요약표에서 이제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은 사회과학 대학생만 지원 가능, 무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만 지원 가능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갈 수 있는지 보시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비즈니스 스쿨이 많아요. 경영경제대 학생 좀 많이 유리하긴 하죠. 또는 다른 학과인데 내가 경영적으로 복수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지원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정말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ETS라는 단어도 조금 다를 텐데 우리는 그냥 이죠 크레딧인데 유럽은 ECTS라는 걸 많이 써요. 1 ECTS. 그래서 ECTS가 1이면 그 1 ECTS가 중앙대학교로 바로 1학점이 아니라 0.6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교 여러분들 이제 과목을 조사하실 때 상대교 5 ECTS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여기 5에 0.6을 곱하면 중앙대학교는 상대교 성적표 5 ECTS라고 나온 과목은 중앙대학교 3학점으로 여러분들 이관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영국은 또 조금 달라요. 영국도 ECTS라는 단어는 쓰는데 총 수강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0.3 크레딧으로 중앙대학교 인정이 돼요. 또 좀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ECTS인데 그 수강
그 과목에 대한 주당 수업 시간이 달라서 변화는 다르게 됩니다. 다 못 외우시죠?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유럽은 0.6이고 영국은 뭐 0.3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시아 중에서도 이 대학은 몇 학점 몇 학점 조금 다른 데가 있어서 변환표 올려놨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카에 들어가는 대학은 그냥 그대로 일관되기도 해요. 분명히 유럽 대학, 파리에 있는 대학인데도 아메리칸 비즈니스쿨은 미국식 학제를 따라가지고 이 학교에서는 또 1학점이 그대로 1학점 일관되기도 합니다. 역시나 학점 변환표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세요. 이제 아시아 특성인데 아까 한 번 살짝 말씀드렸어요.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긴 하지만 다 영어로 수업이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다 영어권에서 보이실 거예요, 이 대학들은. 그다음에 중국, 대만은 중어권이고 홍콩은 영어권입니다. 중국, 대만은 중어권, 일본은 일본어권, 러시아 일부는 로어권. 근데 헷갈리시는 게 예를 들어서 중국 대학인데 근데 나는 중국 대학도 영어로 수업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있어야 되고 전공 수업을 중국어로 전공 수업을 듣겠다. 그럼 당연히 중국어 실력을 뛰어나야 되겠죠. HSK 점수가 있어야 되고 나는 어학당으로 가겠다. 그럼 사실 중국어를 배우러 가는 거니까 아직까지 어학 점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어학 점수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학당 가는 경우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학 점수 40%일 때는 0점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디서 수업을 들을 건지 그러니까 일본어도 비슷해요. 일본 대학에 가는데 영어로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면 상대교에서도 영어 실력을 요구를 하겠죠. 그런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문과 학생들은 또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따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중문과 학생이 아니라 타학과 학생들도 당연히 중국 대학에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학과 학생들이 저도 중국어 배우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도 역시나 지원 가능합니다. 어학당으로 지원 가능하고 또 조금 다른 게 중문과 학생이 어학과정 신청할 때는 한 학기만 지원 가능하다고 저희도 중문과로부터 들은 거예요. 저희가 지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중국과 학생들이 중국대학 갈 때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문과 학생이 어학당 수업 들을 때도 또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과에 꼭 확인을 해주세요. 중문과 학과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어학 전공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러시아과 학생이 러시아 대학 갈 때 또 어학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인정되는지 학과 내부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학 관련 전공자들은 학연 전에 학점 인정 관련해서 혹시 학과 내부적으로 따로 이렇게 제한 사항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의할 게 정말 자꾸 죄송한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많기는 해요. 먼저 파견교 티오랑 선발 조건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당장 24-2학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난 학기 거를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참고를 하긴 하지만 매 학기 변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어학 성적은 크게 변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학도 변경이 되는데 더 변동이 많은 거는 티오도 변동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상대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지 않으면 아예 이 학교에서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난 이 학교 가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학교 올라왔는데 없다. 이러면 상대교가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주는 거죠. 그렇게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원할 때는 꼭그 저희가 올려드린 24-2학기 최신 정보지를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학연을 포기하면 향후 다시는 교환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 티오를 여러분들이 가져가고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가는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말이 나왔고 이건 학과에 해당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넣었는데 학교 추천 교환 학생은 1월 달, 보통 1월 말 2월 초, 8월 초 이럴 때 안내가 나가고요.
해서 이제 선발을 할 거예요. 역시나 지난 학기 요약표를 보면 어느 대학들이 학과 추천 대학인지 보실 수는 있습니다. 보실 수는 있고 그냥 동일해요. 그런 학생처럼 똑같이 동일하고 이제 단지 선발을 국제처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학과에서 선발을 하고 학과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기준도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히 이제 어학이랑 평점만 보는데 먼저 사진 전공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낸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불문과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어학 기준이 또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학과에서 선발을 하고 이제 학과에서 이 학생 뽑았습니다. 라고 저희 쪽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동일하게 노미네이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도 있나? 예전 유학 학과 추천 유학을 보시면 되세요. 학과에 문의해 보셔도 되시고요. 이런 게 있고요.